일단 오늘 월가 전설들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폼 13F를 통해 현재 8월 15일 2분기가 끝난 지 45일 이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변동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고 시장에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언제나 워런 버핏의 버크셔 서웨이입니다. 버크셔 서웨이에서 애플 비중 마이너스 49% 축소했다. 이거는 지난번 버크셔 서웨이 실적 발표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온 사실은 스노우플레이크 전량 매도했다. 아무래도 스노우플레이크가 주가가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처리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몰래 몰래 모아오던 처브, 보험사 처브도 이번에 소폭 추가 매수했다 소식 나오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늘 항상 계속 사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뭐 다 공개됐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계속 사던 거 더 샀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게 뭔가 보면은 신규 매수한 기업들입니다. 얼타뷰티하고 헤이코를 매수했는데 포트폴리오 비중에는 0.1%, 0.07%로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피동이 직접 진도 지휘하에 매수했을지 아니면 그 밑에 분들이 매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현재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관련한 이 기업들의 이슈부터 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했을지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타뷰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진짜 가치주 중에 가치주로 현재 변해 버렸으니까 이 가치 투자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를 시작한 게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얼타뷰티가 최근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데에는 올해 YTD 기준 한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뷰티 시장 둔화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쟁사 세포라한테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다. 실제로 Z세대 선호도 변화해서 작년 거의 뭐 2022년 재작년부터 세포라한테 조금씩 뺏기더니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얼타뷰티가 세포라한테 완전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뭐 결국 버피동께서는 이게 결국 얼타뷰티라는 기업은 브랜드는 망할 브랜드는 절대 아니고 이게 언젠가는 과거에 늘 그랬듯이 세포라와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통해 다시 되찾는 순간 그때는 멀티플이 확장되고 이익이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타뷰티 현재 환경은 확실히 이 경영진 코멘트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포라고 차이가. 얼타뷰티 경영진은 지난 실적 발표, 뭐 지지난 실적 발표, 그 외 컨퍼런스들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뷰티 환경에 처해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LVMH의 세포라에서는 LVMH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세포라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점유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세포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화장품 관련해서 소비 둔화를 절대 볼 수 없다. 라면서 엄청 강력한 이야기 하다 보니 이 두 브랜드 간의 극명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경영진 코멘트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얼타뷰티가 뭐 그렇다고 안 좋은 기업이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기업으로서 사실상 LVMH의 세포라와 미국에서 이제 1대1 경쟁을 계속하는 기업인데 근데 이렇게 뭔가 점유율도 자꾸 뺏기고 이제 실적이 더 역성장할 거다. 사실상 이제 역성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을 뺏기고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멀티플이 근한 근 10년 이상 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20년 팬데믹 때보다도 이 PER이 낮은 수준, 현재 PER이 뭐 12.8배에서 포워드 PER 11배, 12배 기록하면서 사실상 그 장사를 못했던 팬데믹 때보다도 악화되면서 그러니까 이 멀티플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결국엔 뭐 도난 이슈도 있고 뭐 점유율 뺏기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은 멀티플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가치 투자에 부합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게 뭐 얼타뷰티가 지금은 이렇게 점유율을 뺏기면서 멀티플도 같이 축소가 됐지만 2010년대 후반에도 세포라한테 한번 점유율을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타뷰티가 다시 이제 칼을 갈고 세포라를 물리치며 다시 업계 1위에 올라서면 이제 멀티플도 같이 확장됐던 전례가 존재하는데 근데 현재는 뭔가 이 조금 사이클이라 해야 될지 경쟁 구도에서 세포라한테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얼타비티에서 추후 이번 8월 말에 또 실적 발표 있고 10월에 한 3년 만에 투자자 행사 개최한다고 합니다. 투자자 행사에서 뭔가 새로운 전략 변화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하면은 앞으로 뭐 세포라를 당장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거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타뷰티 결국에는 여기 4월에서 6월 사이 요때 주식을 버크셔에서에서 매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 뒤로 주가가 더 하락했으니 과연 더 샀을지 그거는 다음 분기 설틴F에서 공개되니 그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이코는 왜 이거를 또 매수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번 애플을 절반 매도하고 그때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막 이야기 나오던 것 중에 이런 항공산업 관련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막 보잉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보잉에는 약간 경영진이 그렇게 버피동의 눈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였는데, 근데 항공산업 관련해서 버크셔에서 왜 투자 가능성이 높았냐? 그런 이야기가 애플 매도 때부터 나왔던 그 이유가 2016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이 프리시즌 캐스트 파츠라는 이 티커 PCP 썼던 그 항공기 부품 기업 S&P 500에 있던 기업입니다. 그 당시 항공사 부품 기업을 이 370억 달러 규모로 초대형 합병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인수를 했던 전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인 이 프리시즌 캐스트 파츠하고 시너지가 있는 그리고 버피동이 늘 강조하는 자신이 잘 아는 사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헤이코도 그 잘 아는 기업 그쪽에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헤이코는 되게 버피동 눈에 좀 진짜 뭐 적정 가치인지 저평가인지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게 2020년 그 당시 주주서한에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이 프리시즌 캐스트 파츠를 약 100억 달러 가까이 그 기업 가치를 상각 처리하면서 그 당시 뭐 전체 인력도 감원하고 그때 주주서한에 쓴 게 있죠. 이 프리시즌 캐스트 파츠를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이걸 인수해가지고 이걸 잘못 판단했어서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런 걸 항상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 봤다 보니까 항공기 부품 산업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헤이코는 뭐 적정 가치를 잘 평가해서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간헐적 천재님께서 대한민국 오늘 광복절이죠. 대한민국 태극기 4개, 하트 4개 보내주시면서 8,000엔 이렇게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그 훌륭한이라 해야 될지 광복절 아주 또 즐거운 날이죠. 그러면은 또 방송 빠르게 이어가 보면 그래서 헤이코 뭐 여기 4월에서 6월 사이 이렇게 주식을 버크셔에서 매수했고 프리마켓에 오늘 5.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헤이코는 헤이코 A 있고 그냥 티커 HEI 헤이코 이렇게 두 개 상장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의결권 차이고 뭐 트랜스타임, 하우메드 에어로스페이스, GE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은 그런 항공기 애프터마켓 부품 기업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헐적 천재님께서 꿀잼님이신가요? 항상 닉네임이 변해가지고 항상 헷갈립니다. 그 다음 또 스노우플레이크 매도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버크셔에서에서 그래서 4월에서 6월 이 구간에 스노우플레이크 매도했고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 약 4%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레크먼의 포트폴리오 공개. 이것도 시장에 현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재 투자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면서 약간 자신이 친숙하고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거를 몸소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고 과거에 물론 허벌라이프 공매도 실패 사례도 있지만 물론 그 뒤에는 허벌라이프가 완전 파멸의 길을 걸었는데 어쨌든 소비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그런 투자자입니다. 비레크먼. 비레크먼의 펄싱 스퀘어에서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 지난 분기에도 비중 계속 축소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비중 축소 계속 나서면서 뭐 주가 하락을 뭐 조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확대됐다. 그런 걸 본인도 느꼈는지 사실상 치폴레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인데 이렇게 치폴레 계속해서 비중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알파벳 작년 아마 재작년 그때 알파벳 처음으로 이제 비라크먼이 매수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번에 비중을 20% 처음으로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놀라고 있는 건 나이키를 신규 매수한 건데 일단 포트폴리오 비중은 2%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비라크먼 보면 이렇게 나타났듯이 상당히 그 버피동처럼 집중 투자 그런 스타일이라 비레크먼에게 포트폴리오 비중 2%는 정말 작은 수치고요. 그래도 이 정말 작은 수치지만 근데 추가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를 왜 매수했을까? 그런 걸 따져보면은 결국 현재 뭐 이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했던 자료 2023년 대비 24년의 운동화 선호도
거기서 나이키는 분명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뭐 호카나 온, 뉴발란스, 뭐 룰루레몬, 브룩스 이런 것들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근데 결국 비르크먼이 판단하는 건 나이키는 결국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베팅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턴어라운드의 근거로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당장 나이키가 막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뭐 CEO 교체 외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파리올림픽 기간에 나이키가 승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시밀러웹이라는 뉴욕에 또 상장돼 있는데 SMWP라고 완전 페니스탁이죠. 시밀러웹. 여기 시밀러웹이라고 웹사이트 트래픽 조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주인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나이키하고 푸마 사이트 방문이 증가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잘 나간다는 뭐 아디다스, 호카, 오는 모두 전주 대비 방문이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주황색이 뭐 그 올림픽 개막주고 파란색이 올림픽 개막 전주인데 개막 전주 대비해서 개막주에 나이키만 더 상승한 모습 이렇게 보여줬고 이게 왜 이러냐 좀 따져보니까 나이키에서 이미 이를 많이 갈고 있죠. 이번 파리올림픽에 역대 어느 올림픽 대회보다 많은 비용, 마케팅을 지출할 거다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라 나이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조금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한 모습이 올림픽 개막 첫 주차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이키가 일단 투자 심리는 확실히 개선된 게 맞습니다. 이게 비레크먼이 뭐 투자를 시작했다. 결국에는 비레크먼도 행동주의 투자자다 보니까 나이키 경영진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CEO 교체 카드를 뭐 이제 지분 확보 여부에 따라 또 이제 꺼낼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2차적으로 투자 심리가 또 개선되려면은 여기 11월 말에 나이키에서 정확한 날짜는 공개 안 했는데 나이키 투자자의 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의 약 7년, 8년 만에 열리는 투자자의 날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 요소도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행사에서 새로운 신발 모델들 결국 뭐 기능성 측면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온이나 호카, 뭐 아식스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새롭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 이제 나이키에서 뭐 약 6개월 전 그 존 도나우 CEO가 이 나이키 에어맥스 DN 이 왕구슬 신발이 엄청 혁신적이다라고 6개월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난 실적 발표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죠. 생각보다 잘 안 팔리나 봅니다. 매장에 가면은 정말 색상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던데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이 없었고요. 근데 결국에 나이키에서 이제 내년 봄에 출시 예정인 이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라는 모델 계속해서 나이키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나이키를 부활시킬 거다 뭐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뭐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랑 그리고 또 새로 나온다는 이제 뭐 기능성 측면에서도 호카랑 온한테 안 밀리는 이 나이키 보메로 그 새로운 시리즈 18 이 시리즈가 나오면은 뭐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다 하니까 이번 투자자 행사에서 새로운 모델 또 공개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나이키 이 비레크먼 이 펄싱 스퀘어에서 요 구간에 샀는데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 급락했을 때 샀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막 20% 넘게 하락했을 때. 근데 이때 이제 이 6월 완전 말이어서 이때 처음 매수를 시작했다면은 아무래도 하락할 때 조금 더 매수했을 가능성도 높아서 다음 13F 파일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렇게 비레크먼이 추가 매수 가능성도 존재하고 현재는 뭐 지분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 포트폴리오 내에 펄싱 스퀘어 포트폴리오 내에 지분이 그렇게 더 뭐 비중이 높아진다면은 분명히 비레크먼은 기존 이 행동주의 투자자 특성에 따라 이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진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클 버리, 설티네프도 있는데 마이클 버리는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빅숏의 주인공인데 근데 그 뒤로는 뭔가 항상 이제 다 망한다. 그 X 예전에 트위터 시절인가요? X가 되기 전에 이제 뭐 셀 그런 걸 올렸는데 이제 틀리니까 그냥 계정 삭제하고 이제 그 X 접고 그런 적도 있어서 조금 재밌는 분인데 이번에 뭐 신규 매수한 기업들은 이 시프트 포 페이먼츠라는 포스 회사 그리고 몰리나 헬스케어라는 그 이제 의료보험 헬스케어 회사랑 올라플렉스 이게 헤어 메이커 제품 만드는 데인데 올라플렉스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백화점 1층에 가끔 가면 있는데 근데 올라플렉스 이거 쓰면은 탈모된다 뭐 그런 리콜이 워낙 많았어서 조금 왜 이런 걸 샀는지는 조금 의아하고요. 올라플렉스 같은 거는 그리고 알리바바랑 바이두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약간 중국 관련해서 여기 포트폴리오만 봐도 뭐 징동닷컴, 바이두, 알리바바 이 중국에 상당히 큰 베팅을 하는데 중국에 투자하면은 항상 뭔가 배신을 당했던 전적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도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매수했는데 근데 지난 분기에 매수했던 것들 아주 단타를 빠르게 치셨는지 대부분 다 전량 매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중에 하나 특징적인 기업 가져오면은 이번에 여기 사이온 캐피탈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름이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비중 2위로 신규 매수한 기업은 이 시프트 포 페이먼츠라고 이뭐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스포츠 경기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스 제공업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롱 듀케인 오피스 패밀리 거기 헤지펀드 운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탠리 드러켄밀롱이 이제 엔비디아도 뭐 2022년에 거의 뭐 저점에서 투자를 해서 뭐 이제 지난 분기부터 많이 팔고 하면서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 이전부터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워낙 이제 월가의 전설 중 한 분인데 그리고 좀 그 월가의 나이 드신 그런 전설들 중에는 이런 기술주 투자도 상당히 거리낌 없이 잘하는 분입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이번 설티네프 파일을 보니까 지난 분기에 신규 매수로 약 비중 한 5위, 6위, 포트폴리오 비중 내 그 정도로 매수했던 코이어런트, 광통신 트랜시버 생산업체인데 AI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코이어런트를 비중 42% 추가 확대하며 비중 1위까지 늘렸더라고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약 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대형주,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을 거의 다 비중을 크게 줄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64%나 줄이고 애플도 79%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지난 분기에도 약 절반 이상 팔았는데 이번에도 87% 축소하며 엔비디아 비중을 상당히 줄이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버티볼딩스도 원래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 한 8위, 9위 있었는데 이것도 전량 매도, 일라이릴리도 전량 매도하고 지난 분기에 비중을 크게 늘렸던 이런 AI 네트워킹 이더넷 스위치 만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비중 88% 줄이고 또 마벨 테크놀로지도 전량 매도하면서 AI 관련한 거랑 약간 커다란 기업들을 좀 많이 매도했더라고요.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를 전량 매도하고 GE 버노바를 신규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필립 모리스를 보통주하고 콜옵션 같이 매수하면서 비중을 꽤 많이 샀던데 뭔가 이런 담배 기업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필립 모리스도 신규 매수했다. 그리고 이 MAA라고 CPT라는 티커스는 오늘 처음 하는 리츠 기업인데 S&P 500에 둘 다 있는 리츠 기업입니다. 아파트 리츠 기업인데 두 개를 신규 매수하며 리츠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이 잘 나온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그 팬듀얼 온라인 스포츠 배팅 팬듀얼 운영하는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는 메르카도 리브레 신규 매수했다.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이어런트를 왜 이렇게 비중 1위까지 샀을까? 이게 또 마침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샀을지 결국에는 이 통신 인프라 이쪽 업그레이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에 XAI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이렇게 본인 X에 올렸죠. XAI의 네트워킹 전문가를 찾고 있다 하면서 결국 이 엔비디아 칩 다 연결하는 이 네트워킹 여기 이 꽂는 그 트랜시버가 코이어런트 것도 많이 쓰겠죠. 이런 게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한 게 더 늘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코이어런트 측에서도 뭐 AI랑 머신러닝, 데이터 통신, 트랜시버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향후 2028년까지 AI 관련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좀 기존 그 올드한 그 통신사, 통신 관련 사업에서는 조금 저조한 모습 보이면서 약간 혼조세가 있는데 근데 오늘 뭐 코이어런트 주가 뭐 프리마켓에 4.5% 상승하는 데에는 드러켄밀러옹이 비중 1위까지 매수했다 그런 소식도 있지만 경쟁사 중 하나인 그 티커 LIT 라이트 쓰고 있는 루멘텀 테크놀로지에서 또 긍정적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이런 뭐 광통신 트랜시버 시장에 조금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이 당시에 주가 막 20% 가까이 급등했던 적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 FPGA 칩 운영 그 만드는 레티스 세미컨덕터 CEO를 영입했다. 뭐 그런 이슈도 최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필립 모리스 이게 최근 주가가 상당히 담배 기업들 많이 올라가고 있던데 4월에서 6월 요때 그 담배 기업은 왜 샀는지 도저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여기도 많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츠 시장에 이렇게 진짜 거의 뭐 리츠에 거의 투자 안 하는 걸로 그동안 썰티nep에서 봤는데 리츠에 투자를 시작해서 왜 투자했을까 많이 찾아보니까 이 리츠 자체가 XLRE 그 SPDR 이제 부동산 그 섹터 ETF죠. XLRE ETF가 현재 추세가 여기 그 뭐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라운드 바텀이라 표현해야 될지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추세선을 점점 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리츠가 확실히 금리 인하가 다가오니까 이런 쪽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XLRE 대 그 스파이 상대 추세를 보니까 XLRE의 강세가 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 있어서 리츠가 잘 나가니까 이거를 미리 캐치하고 이미 3개월 전부터 투자를 진행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투자했냐 보니까 이 미드 아메리카 아파트먼트 커뮤니티스 이름 그대로 아파트 리츠고요. 저는 그동안에 미국의 막 그런데 아파트는 보통 이제 좀 잘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양에서는 근데 오히려 약간 럭셔리 아파트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 임대료가 스튜디오 룸이 막 $2,000, $3,000 하더라고요. 스튜디오 룸인데. 그리고 뭐 오늘 그래서 찾아보니까 임대율 95%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이 중남부 여기 남동부 이쪽에 아파트 많이 짓고 많이 물건 갖고 있다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던 프로퍼티 트러스트 이것도 S&P 500에 있는 아파트 리츠던데 뭔가 리츠 중에 왜 아파트 리츠를 투자했을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뭔가 미국 남부 지역이랑 뭐 이런 남동부 지역에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자리가 이제 남부 지역 텍사스로 많이 이동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아파트 리츠에 이렇게 투자를 꽤 포트폴리오 전체 포트폴리오 한 7%, 8% 정도 아파트 리츠에 시작했다. 이런 거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